예, 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지현 선생님께서 입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수능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에서 입시를 하는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진학, 입시를 하시는 분은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오늘 여기 오신 정지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2명이 입시의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EBS 1타 강사의 직강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종합평가로 학생을 뽑는데 그 평가 요소는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대학별로는 그럼 어떤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가. 먼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올해는 자소서가 폐지됐습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됐다면 졸업생들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수능 응시 인원도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능이 좀 쉬워진다는 메시지 때문에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반수생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였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또 반수생들이 일단 지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 늘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학교 활동이 좀 부족하다면 사실은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1단계 3배수나 4배수 내에 들면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고요. 내신 성적이나 학교 활동이 아주 우수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되어 있다면 그냥 면접이 없는 그런 전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잘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대부분 좀 상위권 대학이겠죠. 상위권 대학이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의대나 치대나 간호학과 이런 의료 보건 계통의 학과들은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학과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본인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작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 약 한 3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학력 인구에서는요. 그 학력 인구가 뭐 전부 다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3만 정도가 줄었다라는 것이죠. 대학의 모집 인원은 약 4,800이 줄었는데 학생 수가 3만이 줄었다. 그러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작년보다는 어쩌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전체적인 모집 민원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전국적으로 보면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은 한 21% 정도 되죠. 그러면 수시 모집은 79%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79% 안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44.8%,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찾아봤더니 정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41.3%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시 모집은 58.7%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32.9% 정도 된다. 그럼 수능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41.3% 정도를 뽑으니까 서울 수도권을 겨냥해서 뭐 준비할 수도 있겠고,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이 11.3%인데 학종이 32.9%,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는 좀 합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학을 쓴다면 그 안정적인 대학은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될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어떤 비율로 뽑고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주요 한 15개 정도 대학을 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들이 거의 30%가 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 모집 전체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기 때문에 58.5% 정도를 뽑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30%가 좀 넘는 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을 봤더니 정시 모집은 40%가 넘긴 거죠. 올해는 4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40%의 정시,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약 58.4% 정도를 되고 있고, 정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은 41.6%, 이 정도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에 내가 가고 싶다면 학생부 종합을 무시하고 다른 전형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려면 내신 성적이 좋고 또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교과 전형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활동, 그런 역량을 보면서 자기가 지원한 대학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 지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어떤 비율로 뽑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에 있는 대학들 보면 정시 모집은 14.2%, 얼마 되지 않죠. 대부분 수시 모집으로 뽑고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5.9%, 약 56% 정도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은 23.5%, 논술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만 뽑기 때문에 1.5%밖에 되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 모집에서 전년보다, 작년보다 약 2,000명 정도가 좀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은 서류 평가로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서류 100으로 그냥 서류만 가지고 뽑는 대학도 있고, 대부분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간다면 1단계 서류인데 이 서류가 올해는 학교생활부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단계 넘어가면 대부분 서류 확인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 전형이 학생부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학생이죠.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학생을 뽑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와서 뭔가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애를 뽑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애가 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아이인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와서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지 충실히 하지 않았는지는 무엇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이겠죠. 그래서 서류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성적을 보죠. 이때의 성적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영 교과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서는 전 과목을 반영하긴 하되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과목에 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죠. 서류, 학생부를 가지고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애들이 합격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 모집 단위 관련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많은 노력들이 나타나 있나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생활에,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에 와서도 충실할 거라고 하는 가정, 이 가정에서 서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을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진로 관련한 관심과 열정, 이런 것들을 본다.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데 주로 이제 서울권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설정돼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보셔야 되고요.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 간호학과나 의치, 한의대 정도는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적어도 9월 모평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3년 전부터 나온 건데요. 보통 대학이 알고 있는 평가 요소의 거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아이를 뽑을까? 이 세 가지 역량만 보시면 되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의 가장 기본은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어떤 성적 같은 거죠. 성적. 그 성적을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선 대학 수학 능력이 기본한 과목.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이죠. 국수형, 사회 또는 과학의 교과 성적이 적절하나. 그러니까 국수형사 인문계라면, 자연계라면 국수형 과의 어떤 성적이 그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과 좀 적절한 성적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보통 한 2등급대 대학이라면 나의 성적도 2등급대인가 이런 부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외 과목, 뭐 예술 과목으로 체육이나 기술 과정 이런 외 과목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그 이외 과목은 사실은 주요 과목보다 조금 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과목 이외의 과목이, 그러니까 이 기술 과정이나 제외국어 이런 과목들이 너무 낮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요 과목의 성적이 한 2, 3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이 뭐 8등급 정도 된다, 8, 9등급이다. 이러면 대학은 감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걸 보게 되고요. 또 학기별 학년별로 성적 추이는 어떤가 이것도 보게 되죠. 다음에 학업 태도죠.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인데요. 성취 목표와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교과 세특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특에. 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세 번째가 이제 탐구력일 텐데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다음엔 진로 역량인데요. 진로 역량은 첫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에요.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를 정해놓고 그 학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싶었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너무 적어서 폐광이 될 수가 있죠. 강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소도시에 있는 그런 학교라서 소규모 학교라서 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안 한 아이하고 우리 학교에 개설은 되지 않았지만 도단위 아니면 시단위에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아이라면 본인이 좀 없지만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하려고 했던 노력, 이것은 대학이 평가할 수 있죠. 아니면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학생이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과목에 대해서 좀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다면 대학은 참고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관련한 과목을 이수하기 추가적인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 보게 되고요. 또 선택 과목이 위계에 따라 잘 이수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죠.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관련된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등급이 중요하죠. 등급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내가 그 선택한 과목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몰려서 등급을 못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그렇게 등급 따기가 좀 어려운 수강 인원이 적은 소인수 과목이라면 일단은 원점수를 좀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대학은 그것을 참조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죠. 자신이 정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과 경험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은 학업 역량을 더 우수하게 치지만 일부 대학들은 진로 역량을 더 우수하게 보는 그런 대학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체 역량인데요. 먼저 협업과 소통 능력, 타인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나눔과 배려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주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다음에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성실성, 리더십 이런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생활기록부 상에서는 변별이 잘 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한다면 담임 선생님이 종합의견에서 혹은 창체 자율활동에서 이런 내용을 써주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서 변별이 크게 되는 역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대학은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을 했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한번 띄워보시면 아마 2학년 때 거까지 기록은 지금 있으니까 2학년 때까지 기록 속에서 이런 창체나 종합의견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역량이 좀 나타나 있는가, 또 창체를 통해서 진로 역량은 보이는가,
또한 교과 혜택, 1, 2학년 때 교과 혜택에서 좀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것이 잘 보이는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방학 때 이 생활기록부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게 되고, 학교가 보통 8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개학을 하게 될 텐데요. 개학을 하면 생기부 이 학교 생활기록부는 거의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완성이 되니까 지금 1, 2학년 때의 기록을 좀 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담임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8월 20일쯤 개학을 해서 뛰어보면 이제 3학년 때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활기록부의 완성의 기준점은 8월 31일이거든요. 8월 31일까지의 기록, 그 기록까지가 생활기록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일 날 개학해서 31일까지 사실은 열흘이 있어요. 열흘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열흘이라도 활동을 해서 마지막에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학과 관련된 과목을 내가 이수했나 안 했나, 이것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문과 쪽 학과보다는 이과 쪽 학과에서 이 과목 연계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과 쪽 학과는 수학 1, 2, 미적분, 기하, 확통, 이 수학 과목하고 그다음에 과학 과목의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이 과목을 대부분 연계해 놓고 그 이수 과목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면 이과 쪽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과목이 좀 확실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문과 쪽은 일부 학과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 쪽은 그래도 직접적인 학과가 아니라면 선택 과목에 여유가 좀 있고, 자연계 쪽은 좀 더 연계가 강하다라는 부분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건 면접이 있는 전형일까, 면접이 없는 전형일까. 면접 없는 전형은 성적이나 서류가 좋다면 그냥 면접 없는 전형으로 가도 합격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성적이나 서류가 좀 부족하다면 어쩌면 면접 있는 전형으로 가서 면접으로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합격자의 커트라인을 보면 면접 있는 전형이 면접 없는 전형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요. 또 대학이 두 개의 전형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그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날짜죠. 11월 16일이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면접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학들. 그래서 학생이 9월 모평을 가지고 자기 점수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내가 이 대학을 지원했을 때 수능이 잘 나와서 손해 보지는 않을까? 뭐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수능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 그 학생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면 면접 결실을 해버리고 정시를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되고요. 근데 수능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이 정도 대학을 그냥 붙어도 후회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준비하셔도 되죠. 또 한 가지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특히 고려대를 보세요. 11월 11일 날, 12일 날 인문자용 계열적과 면접을 봐요. 수능은 11월 16일인데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면 아무래도 면접 보기 전까지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수능 준비를 한다면 수능 시험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멘탈 관리가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이 안정적으로 가는 애인지 뭐 들쭉날쭉하는 아이인지 요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하셔서 수능 전에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수능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또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수능 이전의 면접이냐 수능 이후의 면접이냐, 이거는 잘 확인해 보시고 학생의 어떤 멘탈 부분이나 아니면 수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점수의 향방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접이죠. 면접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면접이 학생부 확인 면접을 하는 대학하고 재시문 활용 면접을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많은 대학이 학생부 확인 면접입니다. 학생부 확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읽고 가는 그런 부분이 학생부 확인 면접이고요.
재시문 활용 면접은 이제 많은 대학은 아니에요.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고려대, 연대, 서울고대 등인데 요 면접은 재시문을 주고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재시문을 활용하는 면접이 좀 어렵죠. 어렵고 서류 확인 면접은 좀 쉽죠. 그래서 서류 확인 면접은 이제 생활기록부가 답이지만 재시문 활용은 기본적인 그리고 학생의 어떤 독서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1, 2학년 학생들에 의한 팁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1, 2학년 학생이라면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별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역량이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 관련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에 그 역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역량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학과 홈페이지요. 그래서 그 학과 인재상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 인재상이 나의 생활기록부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요. 만약에 없다면 남은 기간에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것도 괜찮겠다. 남은 기간에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1, 2학년 학생이라면 이제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원하려는 학과를 정해놓고 그 학과는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는가 그 인재상에 맞는 활동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아리에 대한 건데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동아리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동아리 특기사항 부분만 아마 요 8월 달에 요 방학 중에 선생님이 적을 거예요. 적을 때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했다 안 했다가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닌 거죠.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동아리를 정해놓고 활동을 한 것이고 마지막 이제 동아리 특기사항을 정해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까요? 그래서 동아리를 대학이 평가할 때 동아리 어떤 동아리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를 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그 학과 관련돼서 뭔가 탐구 능력이나 뭐 연구 능력이나 아니면 주제 발표나 이런 내용들이 동아리 특기사항에 들어가 있다면 대학은 좋게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이 뽑을 때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이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있고 서류 전형이 있는데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대부분 대학이 많이 뽑습니다. 강원도 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찾아봤더니 대부분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뽑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류백이죠. 서류백으로 뽑는 대학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서류백이기 때문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서류 내고 끝난 거죠. 끝난 거고 본인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냥 합격해버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서류백 전형은. 그래서 이제 수능이 좀 잘 나오는 아이라면 이런 전형은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수능이 잘 나오는 아이라면. 왜냐하면 서류백 전형에 넣고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잘 봤어. 근데 대학이 합격자로 발표를 해버리면 얘는 정시에 못 가는 거죠.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제 제공 부분인데요. 작년과 올해에 바뀐 점이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점이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수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제공되는 거죠. 수상, 독서활동, 개인 봉사 없어진 거죠. 자율동아리 없어진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일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2학년 때 것까지만 있는 거죠. 1, 2학년 때 거. 그래서 지금 생활기록부를 띄워보시면 1, 2학년 담임선생님이 쓴 그 종합의견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학생에 대한 추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과 세트, 창체, 종합의견 이 세 가지만 남아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제공이 되지 않는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지원 전략인데요. 일단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현재 자기가 어떤 전공에 관련돼서 1,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는가 그걸 살펴보시고 그 학과로 원서를 써야 된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과 선택이죠. 일단은 지금 3학년 학생들은 학과가 결정되어 있고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형으로 학종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1, 2학년 학생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다봐야 되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입니다.
그걸 보시고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내가 처해 있는 교육적 환경 이런 걸 좀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 모집에서는 자신의 점수를 보면서 학과를 마음대로 바꿔도 합격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적어도 자신의 진로를 정해놓고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학과를 지원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서를 쓰는 시간까지 9월 한 11일이니까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학생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학과를 써야 지원할 수 있는지 잘 결정하신 다음에 6장의 원서를 작성하셔서 올해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